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라이브입니다. 저는 김중우고요. 저 옆에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염 이사님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셔서 오늘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자,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환율은 지금 1,310원 정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0.5%의 하락, 양시장 모두 0.5%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의 출발은 약세 출발했다가 양봉이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 일단 대형주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 흐름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시장 보면은 이제 장 시작한 지 한 2분 됐는데, 양 시장에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은,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에서 한 7위까지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1%, SK하이닉스가 1%대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2.3% 하락하고 있고, 그 앨범알이 120불이 깨졌죠.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일단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쭉 내려보면은 네,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시가총액 구조네요. 3.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금양이 2%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가총액 100위까지의 종목군들을 좀 흐름을 살펴봤는데, 일단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시가총액 딱 100위에 걸려있는 하나 시스템이 3.4%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K방산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내년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어제부터 이집트의 전시회, 방산 전시에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도 지금 살펴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이제 대량 수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일단 오늘 3% 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의 특징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에코프로는 하락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급등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또 에코프로비엠이 소폭 조정받는 과정에서 에코프로는 또 강법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 이들 종목의 거래 대금을 오늘 어느 정도 형성시킬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저께는 또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반도체 쪽 종목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비교적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그 유효한 테마라면 요소수 테마와 더불어서 STO 관련주라고 봐야 될 텐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비교적 시세를 좀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지수는 조금 2,500선에 갇힌 가운데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형주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그 최근에 시장을 계속 지배했던 종목군들은 두산 로보틱스와 그 에코프로 머티잖아요. 근데 두 종목의 지금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상장주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Y바이오로직스가 좀 상장했는데, 네. 한 137%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주의 좀 상승이 조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주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 12일 날 네.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한 13조 청약 몰렸다고 하고 1,100 경쟁률도 한 1,100대 1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일단 다음 주에 LS 머티리얼즈에 좀 많은 투자자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일정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좀 관심이 크다는 거, 그리고 네. 이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가 들어오면 항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나름 대형주가 또 들어오니까 뭐 그동안 강세를 입었던 신규주들의 어떤 수급을 뺏어갈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특징주 중에 하나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국인 컴퍼니의 급등과 더불어서 한국타이어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 텐데 물론 한국타이어는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여기도 이제 MBK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엔 컴퍼니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양상은 조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좀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상단에서 좀 재미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이와 같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시장에서 뭐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좀 발빠르게 좀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조금 강한 섹터가 있어서 지금 네네.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위더스제약, 국제약품, 메가이CS, 한국파마, 메디아나, 시젠, 수젠텍 등등 관련된 종목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역시나 이쪽에 뭐 한국도 좀 뭐 이제 뭐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좀 재미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뭐 폐렴 테마라든가 최근에 섹터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제는 또 종목 섹터별로 좀 온도차도 굉장히 컸고 네네. 그래서 요런 테마는 그래도 좀 강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제 주요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0.98% 상승했죠. 그래서 네. 오늘 역시나 지수는 주춤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돈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좀 강한 섹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상황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공이 매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은 또 어제와는 다르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강한 반면 의약품, 뭐 철강금속, 기계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 쪽엔 전체적인 매매 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소폭의 매수 기관들은 또 한 100억 정도 가량의 매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매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오늘은 업종별로 좀 갈라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뭐 시간이 8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다가 어제는 네. 좀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지수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50조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쏠림이 참 강하게 쏠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한 10조 원을 조금 넘었었는데 한 10조 원 정도였는데 네네. 에코프로 BM이랑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요 두 종목이 뭐 에코프로 BM이 2조, 에코프로가 1조. 그래서 거의 요 두 종목이 코스닥의 거래대금의 거의 한 30%를 네.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뭐 지금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고객 예탁금은 좀 줄어들었고 시장도 좀 올라왔고 미국의 주요 지수도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내년에 성장할 섹터에 관심에 맞춰진 것은 긍정적인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제한적으로 만들고 시장 재미없어라고 좀 만드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속성이 안 생긴다라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저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뭐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꽤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어저께 폭의 강세를 비하면 오늘의 주종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강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진 양상입니다. 반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오늘은 또 두산 로보틱스가 5%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요소수 관련주들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 대거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뭐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면 지금 이쪽도 지금 오늘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조금 전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에코프로비엠이 거래대금 1위로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거래대금도 뭐 지금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래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강세로 회복할 수 있을지. 결국은 최근 이 시장이 지수 기준으로는 유가증권은 한 2,500, 코스닥은 한 820에서 30 정도로 묶어두고 테마장이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뭔가 연속성 있는 그런 견인하는 종목이 나와야 이 답답한 구간을 뚫을 수가 있는데 누가 뭐래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이 생기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그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 IBM에서 그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뭐 우리로, 엑스게이트, 그리고 뭐 코이버, 뭐 KCS 등이 좀 강세를 보인다는 게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정부에서 굉장히 육성 방침을 뭐 수개월마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가 SK텔레콤과 관련된 뭐 장비라던가 가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내년에는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좀 또 계속해서 좀 이슈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슈다 보니까 STO도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단기에 좀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은 현재 0.5% 가량에서 계속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그래도 조금 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직은 계속 제한적으로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의 아주 좁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번 주 말에 있을 여러 가지 재료들 경제 지표 하나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FOMC와 더불어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쿼드러플. 다음 주 정도면은 우리가 시장의 좀 방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답답한 장세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 네네.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때보다 좀 지수가 주춤하니까 또 이제 경제 지표에 좀 다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다음 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12월 12일 네, 두 개가 있네요. 근데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합니다. 굉장히 흥행할 수 있는 조건을 어제 뉴스를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보니까 네,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그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는데 요게 그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중장기 로드맵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물론 조금씩 달라요. 그 이제 FE50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이런 포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바닥을 다진 또 몇몇 종목 강한 종목의 흐름이 나오고는 2차 전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게 뭐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는 오히려 좀 이번 주에 조금 재미없다면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는 또 중국에서도 이제 뭐 상하이 국제 배터리 기술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된 일정이 많이 모아져 있다. 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된 종목의 흐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일단 IT 장비 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지난달까지는 중요한 맥락을 잡고 있었다면 뭐 지난달 정도에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좀 맥락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싶었고 최근 들어서는 누가 뭐래도 리노공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네네. NPU라든지 이런 쪽에 시작이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검침 장비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리노공업 같이 차별화된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 네. 리노공업이 오늘 엔터주도 조금 이제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긴 한데, 야 이제 JYP를 제꼈구나 리노공업이. 그래서 네. 지금 8%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리노공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거는 단연 온 디바이스 AI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의 경쟁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까지 경쟁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제 AI 관련돼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수장이 누구죠? 젠슨 황. 젠슨 네. 항도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우려 섞인 얘기도 했지만 뭐 어젠가요? 또 현지 시간으로 AI 구루 이제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명예 교수인 것 같은데 이제 그분도 그러죠.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AI는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2020년대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의 능력을 좀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AI에 투자하고 신제품과 연계시켜서 계속 이쪽을 이렇게 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 그쪽에서는 리노공업을 계속해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오늘 또 시장이 재미없을 때 이와 같이 좀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 그래도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런 두 종목 중에 하나의 두산 로보틱스가 네.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2% 상승하는 것도 보이고, 또 화장품 종목도 오늘 좀 상승하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무려 6%, 네. 실리콘2 2.5%, CNC 인터가 5.7%, 뭐 인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 그래서 최근에 좀 화장품주가 좀 눌렸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종목군들로는 또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오늘 뭐 이렇게 보합권 흐름을 보였지만, 제가 보는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계속 이제 약간 뭔가 시장과는 다른 흐름 보였던 나이키나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워낙 많이 이제 지수 대비 빠진 종목군들이니까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주 러셀이션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과 상관없이 흘러내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부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우리나라 화장품 OEM, ODM은 조금 다르죠.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적의 성장 강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현재의 밸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의 특징은 다른 종목군들도 일부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의 낙폭이 뭐 작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며칠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또 마이크론도 조정받으면서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뭐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 좋아진다라는 것에는 뭐 아무 이견이 없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닫힌 모습을 보일 때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까요? 반도체는 일단 뭐 추가 매수나 이렇게 좋은 이렇게 모아가는 거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월 1일에 발표된 11월 무역 수지, 이제 또 이제 매월 10일 날, 그러니까 뭐 매월 11일, 21일 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출입 현황에서도 긍정적인 수출을 뭐 당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도체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11월 달에 약간 좀 쌍봉의 흐름이 나왔죠. 그 지수가 3,800이에요. 최근에도 1, 2, 3일 전에 3,800 터치하고 윗골이 달린 음봉 나오고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800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3일 전에 확인됐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쏠림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기 고점인 것 같아. 조금 쉬겠네. 그러니까 어제
쏠림 심하니까 또 반도체 종목 또 빠지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조금 살짝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조정은 나오곤 있지만 뭐 반도체도 좀 관심 필요한 것 같고 2차 전지도 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도 좀 선별적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삼성 SDI랑 그 에코프로 BM 그 43조 원 수주가 이제 막 이제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중장기 계약 수주의 그런 첫 걸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다음 또 하나 좀 눈여겨서 볼 종목군들이 일단 뭐 테마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뭐 중국의 그 폐렴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지금 뭐 제약주들 중에서 치료제 종목군들도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이런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 움직이고 있어요. 뭐 네.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겨울 들어서 뭐 독감도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폐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또 전염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네. 상승폭을 더 키워서 이제 수젠텍은 네, 14%까지 시즌은 이제 10%까지 올라오는데 일단 날씨도 좀 선선하고 그래서 뭔가 이쪽 종목군들이 좀 겨울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일본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돌릴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젠텍도 이렇게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우하향하고 있는 이게 주봉인데 120 MA가 지금 곧 120 MA가 한 11,000원 초반이 돼요. 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네, 변동성은 좀 클 수 있고 좀 기술적인 부분도 좀 봐가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일단 바닥은 돌렸다는 거. 그래서 시장이 재미없을 때는 또 중국의 뉴스와 좀 팔로우하면서 또 뭐 언제든지 이렇게 뭐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종목군들도 뭐 관련된 뉴스에 많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흐름이 다시 코로나처럼 가면 안 되죠. 그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일단 이쪽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두 종목은 모더나와 머크잖아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아시는 것처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신저가를 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 시장에 신고가로 올라오면서 이들 종목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뭐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 혹은 뭐 다시 뭐 코로나의 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모더나와 머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그 민감도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말고는 미국 바이오 쪽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쪽이 뭔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국내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백신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그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진 않지만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도 그런데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꾸준하게 좀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해석하기로는 낙폭과대주의 반등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 부담을 가장 크게 받았던 성장주의 대표 종목인 네이버, 카카오에 뭔가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카카오는 이제 외국인 뭐 두 기업 다 이제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기업들 뭐 옐로우칩이나 네. 뭐 시가총액 큰 기업들도 보면은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 다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바닥에서. 그래서 정말 뭔가 바닥 너무 많이 좀 하락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개선돼야 될 걸 왜 이렇게 올라와? 연기금은 왜 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바닥에서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최근에 찍은 저점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펀더멘탈까지는 좀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 뭐 외국인 제가 말씀드리는 연기금이 뭐 한두 종목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종목군들도 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나는 진짜 많이 빠진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매수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씀 못 드려서 오늘 이게 지수가 재미없으니까요. 이게 섹터별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해요. 네. 에코프로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데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컴퓨터가 9%, 유비케어 6%, 뭐 이지케어텍, 인피니트 헬스케어, 액세스바이오, 인성정보 등 이게 또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폐렴 관련주들 이게 또 비슷한 큰 흐름으로 묶일 수 있잖아요. 비대면 쪽.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강한 섹터가 또 여러 개 나오고 있는 게 좀 이렇게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또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단주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은 법안 처리와 관련된 네.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꾸준하게 나오면서 뭐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뭐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규제를 좀 철폐하는 방법, 특히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법안이 확정되고 어떻게 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언급해 주셨던 대로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한 0.5%가량의 낙폭을 유지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은 좀처럼 낙폭을 좀 줄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연출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D님 오늘 중간 광고가 있나요? 그러면 중간 광고를 보고 와서 저희 지금 한 27분 정도 진행했는데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에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네, 일단 뭐 30분 가량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지켜봤는데 일단 뭐 약세폭이 커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현물 매물도 일단 양시장 모두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양상이어서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지는 뭐 중국 증시 출발 이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 오늘장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오늘 강한 섹터는 뭐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는 게 이제 종목군들 캔들 흐름을 살펴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기업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캔들상 양봉을 보이면서 조금 더 이제 반등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강하다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지수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또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일정 3개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좀 더 나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섹터 로테이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 체크해 가시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동시만기를 앞두고 어쨌든 지수가 한번 레벨업을 한 이후에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뭐 선물 시장의 모습도 오늘은 일단 시초가에 하락시켜 놓고 양봉 전환했다가 다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뭐 버티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갭이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뭔가 한번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갭으로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는 뭐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30포인트를 선물 지수 기준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지수 기준의 어떤 큰 변동성을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오늘 꾸준하게 선물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면서 베이시스를 좀 약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것이 지금 차익 쪽의 매물을 아주 크게 증가시키고 있지는 않은데 차익 매물이 늘어가는 것 이상으로 기관의 매물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베이시스 악화 구간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는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큰 변동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런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들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대로 중소형주 쪽의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해야죠. 전체 시장의 판단을 보고 대형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나타나는 종목을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어차피 지수에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의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이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서 매매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에 지수의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 주에 FOMC라든지 동시만기의 결과물을 보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개별 종목의 트레이딩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 미국 시장도 이것을 반영하면서 최근 러셀 2000의 단기적인 강세, 또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벨 시장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세 폭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오후장까지 살펴보면서 저희도 대응 전략을 내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상엽 입사님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